비오는 아침이란 가슴 떨리는 시집 출판을 감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에 질문 드릴 수 있는 있음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능력과 높은 학력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도 어질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생에 업이 많은 사람은 현생에서도 나쁜 환경에서 태어날 것 같고, 또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좋은 환경과 복을 가지고 태어날 것 같은데요. 혹시 유아는 반대로 윤회도 존재하는지 궁금하여 스승님께 지혜스러운 고견을 듣기 위해 가르침을 청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예를 들면 강남 부자이고 또 박사 집안에 태어났고 이렇게 재벌 집안에 태어났어도 인성이 좋고 이렇게 또 이 인성이 좀 안 좋은 집도 있고 또 가난하게 태어났는데도 인성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의 인성 문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돈이 많고 환경이 좋다고 인성이 무조건 좋고 어렵다고 인성이 안 좋고 이건 아닙니다. 즉 부모의 종성 에너지, 근본 부모의 종성 에너지가 성격도 30%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성격이나 행하는 모습 보면 부모를 많이 닮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박사고 저 서울대 박사고 재벌이라고 해서 인성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박사 10개를 받아도 품성이 안 좋은 분도 있고 저 시골에 농사만 지어도 품성이 좋은 분이 있어요. 부모가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이 많고 환경이 좋다 해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독선적이고 아집으로 뭉쳐있는 인생을 살면 아이들은 인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부모의 이기적인 품성을 담고 그 부모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이들이 더 부족하게 태어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해서 깨우침을 주려고 아이가 트릭을 써서 더 부족하게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공부는 많이 했고 능력은 있는데 인성이 부족하니 깨우쳐라.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그 종자 에너지, 종성 에너지, 그 종성 에너지를 받아서 더 부족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깨우치려고. 그래가지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저 시골의 농촌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어질고 바르고 참 양심적이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환경은 어렵더라도 부모 마음이 바르고 양심적이고 정말 천성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종성인자 에너지가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격이 좋게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로 하여금 환경은 어렵지만 은혜를 갚게끔 아이들이 효심을 받기도 하고 아주 인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바로 30% 작용을 해요. 그리고 환경적도 요소가 30% 작용해서 인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타고나는 본질적 팔자 에너지가 또 40%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팔자는 전생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또 있어요. 전생 과보가 있다. 내가 전생에 덕행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그 좋은 에너지로서 품성도 좋게 받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좀 못되게 그 품성을 주어서 현세에 많은 숙제를 하면서 살게끔 좀 부족함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 타고나는 건 전생 과보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본질적 품성이 갖추어지는 건 팔자에도 들어있고
환경, 교육에도 들어있고 부모, 종성인자 에너지에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아이 품성이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다. 환경이 좋아도 품성이 좋을 수 있고 또 환경이 나빠도 품성이 좋을 수 있고 또 환경이 좋아도 품성이 나쁠 수 있고 환경이 나빠도 품성이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환경에 의해서 또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둬야 될 건 천성적인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내가 낳지요. 내가 낳기 때문에 아이가 부족할 때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반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바르게 교육을 못 시킨 책임이 있구나. 이 또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팔자상으로 나타나는 건 전생 과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모 에너지 30%가 바꿔나가고 교육 방법이 30% 긍정으로 바꾸면 팔자 40% 부족한 것은 채워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부족함을 보이거나 성격이 안 좋음을 보이거나 그러니까 인성이 부족함을 보일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내 책임이구나.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책임으로 돌리고 반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차츰차츰 좋아지지 내 고집의 잣대로 아이만 탓을 하게 되면 아이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부모님이 아이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부모 하는 행을 보니까 꼭 그렇게 하게 생겼어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엄청나게 미션을 주고 속을 새겨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게끔 부모님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면 아이를 탓하거나 싸우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좋아집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이 말 대답하고 막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불쾌한 행동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멋대로 하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1차 내가 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 축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바르게 살지 못했고 탁한 기운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르게 키우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족하게 낳은 것 또한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 아이의 기운을 잘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이면 하늘을 향해서 바르게 축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이랑 맞대응하면서 이놈저놈하면서 싸움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내 자식이란 이유로 막 이놈저놈하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뭐 이렇게 쌍스러운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아이로 하여금 너 또한 나한테 그런 욕을 하란 얘기나 똑같아. 너 또한 부모한테 그렇게 대하라고 가리키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이한테 막 이놈저놈 하면서 쌍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로 하여금 쌍스럽게 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아이를 분위기가 되거들랑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하면서 아이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셔야 돼요. 아들아, 정말 아버지가 부족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부족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네가 그렇게 상처받은 줄 몰랐는데
정말 너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구나.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잣대로 너희들을 이렇게 그냥 방목하듯이 키웠는데 그게 부모의 부족함이었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부모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은 줄 몰랐다. 진심으로 내가 오늘 사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이 부모 부족한 것을 참여하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부족하게 하는 건 전부 우리 책임이구나.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러면서 가슴으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사과하면 안 돼요. 정말 눈물겹도록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처음에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뒤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뭔가 뭉클하게 와닿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대화가 주어지면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붙잡고 사과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 말은 바르게 대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20살이 넘었거들랑 예우를 갖추어 대해주고 내 자식이라고 해서 인격체가 내 이하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인격체가 항상 아이들 위에 있다. 내 존재가 아이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부모지만 아이들도 개체의 인격체예요. 아이들도 한 개체의 인격체란 얘기입니다. 존엄한 인격체다. 그래서 부모가 무시하면 자존심 상하고 부모가 욕하면 기분 나쁘고 부모가 자기를 불쾌하게 대하면 자기들 다 기분 나빠해요.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도 생기고 아이들이 다 똑같이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예를 들면 자식이란 이유로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면 속으로 자기 방에 가서 부모한테 큰 소리로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욕을 해요. 속으로 욕을 하고 속으로 부모를 무시해. 겉으로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먼저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갈등이 심각했을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행하게끔 지켜봐 주는 겁니다. 일일이 간섭을 하면 절대 서로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좀 믿어주고 시간을 가져주고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지켜봐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할 때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아이들이 조금 심각하게 문제점이 있다 하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가급적 절반 이상 경어를 써주도록 하세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하다.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방법이 존중하면서 편하게 대해줘도 되지만 너무 좀 심각하다 싶을 때는 아이들한테 경어를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어색해해요. 근데 계속 하면 어색함이 없어지면서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부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부모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미션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괴로움을 줄 때는 반드시 부모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무시하면 반드시 무시를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다. 그러면 자녀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를 깨우치려고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잣대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한테 잘못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거 깨우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정으로 나는 바쁘게 살았고 나는 돈 벌며 살았고 너무 인생을 바쁘게 살아서 그 부분을 미처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살피지 못한 거란 얘기입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몰라서 아이들한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많이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무슨 상처를 받았고 무슨 열등감이 있고 무슨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걸 잘 관찰하고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노력해라. 그러면 그 갈등이 서서히 풀리게 된다.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무감각으로 살다 보니까 감정을 잘 모르지만 얘들은 지금 그 신진 아이들은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고 감각이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해주고 못해주고 존중받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 다 예민하게 느끼고 알아요. 단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깊은 마음을 살피면서 노력을 할 때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된다.